좀 많이 진도를 나가지를 못했는데 그다음 많이 생략을 하고 다시 뭐 빠진 부분을 다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주피터에 가면은 왼쪽에 이제 이 디렉토리에 나오고 도큐멘터리에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파일들 몇 개 보이는데 GOTPM2.pdf 파일이 이제 매뉴얼입니다. 시뮬레이션 매뉴얼. 여기를 열어 보시면은 어 챕터 2 2.3 2.3제를 보시면은 이제 그 관련된 컴파일에 관련된 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아스키 파일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make라는 명령어가 뭐냐면은 굉장히 수많은 소스 코드들이 있고 그 소스 코드들을 다 이용해서 뭐 하나의 실행 파일 또는 여러 개의 실행 파일을 만들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make 파일이라는 어 아스키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configure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했었죠. 그 configure를 수행을 하면 make 파일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어제 했던 것처럼 컨피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옵션을 줄 수도 있고 컴파일러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꿔서 실행하면 make 파일이라는 이 파일명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볼까요? 이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make 파일을 보시면은 제가 어제 준 24 옛날에 만든 건데요. 이거 준비하면서 아무튼 이런 파일들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히스토리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지금까지 내가 이 쉘에서 수행했던 작업들을 순서대로 쭉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컨피규어를 수행을 해서 내가 했던 작업들을 히스토리라는 명령으로 쭉 나오고요.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히스토리를 팁인데 하면은 내가 수행했던 작업들을 번호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컨피그라는 어떤 스트링을 문자열을 잡아서 보여달라 하면 파이프 넣고 그래브하고 컨피그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수행했던 작업 중에 어, 어떤 걸 할까요? 마음에 든 게 별로 없는데 144번을 해볼게요. 144번 명령어를 다시 수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느낌표 114번이죠. 114번 하면은 114번의 작업을 다시 수행해라. 컨피규어가 이거는 FFT군요. 죄송합니다. FTW 들어가서 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 했던 작업들을 다시 수행을 해서 하면은 make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FFTW에서는 컨피규어라는 선행 작업을 통해서 make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좀 GOTPM 코드에서는 컨피그라는 명령어가 없어요. 제가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래서 make 파일이라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make 파일을 내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바로 컴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make 파일이라는 명령어는 make 잠시만요. make라는 명령어는 원래 시스템이 갖고 있는 명령어고요. 이 명령어가 해당된 디렉터리에 make 파일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찾아서 읽어드려서 컴파일하는 건데 어, 보통 M을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 소프트웨어마다 그러니까 그 소스 코드 패키지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make 파일이라는 어,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그런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록스랑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나무.exe를 최종적으로 만들 거다. 그리고 OBG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어떤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 건지 쭉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o로 다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포트란 소스 코드는
.f로 끝나고 C는 .c, 뭐 CUDA는 .cu 그래서 약 컴파일러마다 다른 익스텐션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 5.5라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같은 그러니까 어떤 한 소스 코드인데 익스텐션이 .c, .f 두 개가 동시에 있다. 그러면 얘가 제대로 아마 인식을 안 할 거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컴파일을 제대로 안 할 거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를 만들고 이런 메이크 파일을 통해서 컴파일 하고자 할 때는 그 소스 코드 파일명을 좀 그 언어마다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가 있으면은 이 make라는 커맨드가 .c나 .f를 찾아요. 해당되는 .c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무2 lpt.c나 lpt.f를 찾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컴파일해가지고 .5를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만약에 내가 작업하는 소스 코드들의 그 서브 디렉토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디렉토리에 모든 소스 코드를 넣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내 소스 코드를 만드는데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고 있는 소스 코드들 묶음을 따로 묶어 가지고 서브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한 해당된 서브 디렉토리를 다 찾아 가지고 들여다 보면서 컴파일 해 주는 이런 문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컴파일러 옵션들을 다 지정할 수는 없고요. 이 파일 하나에 뭘 하냐면은 가장 밑에 include rules.make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C나 포트란 해보면은 어떤 헤더 파일들이 include 하는 경우가 있죠. 혹시 C나 포트란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 make라는 커맨드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른 그 ASCII 파일들을 include 해, 그러니까 include하는 건 가져다가 뜯어 붙이는 거예요. 가지고 컴파일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ules.make는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그 해당된 컴파일러를 어떤 걸 쓸 거고 여기는 이제 AR은 그 아카이빙을 만드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드는 명령어예요. AR이 아카이브라는 소리고 그 명령어예요. 그다음에 포트란 컴파일러는 MPI iPort. 이거는 기본적으로 병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MPI iPort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C 컴파일러는 MPI ICC. 그다음에 포트란 90 컴파일러는 아이포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텔 포트란 컴파일러를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FTW 디렉토리는 아까 FTW에서 컴파일하고 인스톨 시켰죠. 그 해당된 인스톨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쓰지는 않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거를 쓸 때 FFT 대신에 그 인텔의 MKL 라이브러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FTW가 FFT in the West 해가지고 서양에서 제일 빠른 잘 안 들리나요? 예. 그래요? 예. FFTW는 in the West 예전에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에서 FFTE가 있었어요. 뭐냐면 FFT in the East라는 그 FFT를 하는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일본에 계시는 그 교수님들이 제공한 적이 있어요.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계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인더 이스트, 동양에서는 가장 빠른 FFT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포트란 소스 코드를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게 MIT인가 스탠포드인가 모르겠 스탠포드인가 교수님들이 FFT 그 이제 패러디에서 FFTW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서양에서는 가장 빠른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실어된 FFT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공해서 이거를 이제 오픈 라이센스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했는데 그거 보고 이제 인텔에서 우리 게 더 빨라. 인텔은 이제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갖고 있어요. 인텔 컴파일러도 여러분 다 써보셨죠? 많은 분들이 써보셨겠지만 그런 그 인텔 안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수학 함수들, 수학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는데 거기 안에도 MK라는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그 수학 함수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 FFT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기 거 쓰면 더 빠르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본다고 그 키스티 여기 곧 있으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TSD 스포컴 견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스포컴의 그 라이브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걸 써보라 해가지고 음, 한번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써보니까 좀 빠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르진 않고 한 5% 정도 빨라서 어, 이렇게 코드를 수정해서 MKL 라이브러리 쓰더니 차라리 그냥 FFT를 쓰겠다, TW를 쓰겠다 해가지고 더 이상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이제 굉장히 옛날에 그 개발했던 히스토리 쭉 있는데 MVCC가 뭐냐면 이제 쿠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좀 돼 있어요. 이 디렉토리라는 쿠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도 있어요. 네, 여기선 여름 학교에서는 쓰지는 않고 좀 계속 있는데 아무튼 이런 컴파일러를 뭘 쓰고 라이브러리를 뭘 쓰고 그다음에 옵션들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게 루스.make입니다. 뿐만 아니라 srules.make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해당된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할 때 캔브 라이브러리 또는 다크 에너지 라이브러리를 어떤 걸 쓸지 결정하는, 지정하는 그런,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여러분은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캔브 타입을 그냥 캔브로 돼 있었죠? 네,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가장 최신의 캔브 라이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전 1.5.3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어제 정도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픈된 소스 코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해당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메일 어드레스하고 이름하고 등록을 하면은 거기서 링크를 줘요. 그래서 캔브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밑에 있는 캔브는 이제 옛날 캔브예요. 2005년도가 그때 나온 캔브라서 그때 당시에는 오픈돼 있었고 아무나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코드예요. 물론 아무나 받아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논문으로 출판을 한다, 논문으로 이걸 사용해서 논문을 쓰겠다 하면은 논문에다 이 사이테이션을 해줘야 돼요. 풋노트라든지 억나리지먼트에 캔브를 써서 이걸 논문에 있는 계산을 했다. 그런 식으로 예,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옛날에 있던 캔브를 그냥 그대로 쓸 거고요. 그래서 이 옛날에 있는 캔브는 퀸테스나 CPL 모델 그런 그 표준 모형, 비표준 다크 에너지 모델을 쓸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람다 CD의 모형만 가정해서 할 수 있는데 단 그 퀸테시스 모형 중에 그로스 팩터를 어, 계산할 수 있는 그 루틴이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 자체는 퀸테시스는 아니지만은 그 표준 모형의 파워 스펙트럼을 주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로스 팩터를 퀸테시스에 맞게끔 계산을 해줘요. 좀 이상하죠? 아무튼 그래서 약간의 그런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이크에 관련된 파일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대부분 고칠 거는 없고요. 어, 만약에 이제 다른 컴퓨팅 환경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인텔을 못 쓰고 GNU 뭐 G포트라든지 GCC를 쓸 수밖에 없다. 할 때는 rules.make에 가서 해당된 부분을 MPI 프로그램, 컴파일러, 또 포트란, 폰 컴파일러 이거를 좀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끔 저것만 고쳐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메이크를 하시면은, 예, 그다음에 그 나무.exe가 나와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앞에 선언됐던 오브젝트 파일을 다 묶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무.exe를 만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MPI iPort. 어, 뭐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C하고 포트란으로 섞여 있다 있잖아요. 근데 C하고 포트란으로 섞여 있는 이러한 그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링크를 시켜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포트란의 어떤 독특한 성격 때문에 C 컴파일러로 링크가 안 되고요. 포트란 컴파일러로만 링크가 됩니다. 이상하죠. 포트란이 좀 이상한, 아주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 숨어 있어요. 근데 아무튼 C와 포트란을 내가 섞어서 하고 싶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할 때는 포트란으로 링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MPI iPort, 인텔 포트란으로 링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 옵션이 좀 필요해요. 뭐냐면은
여러 번 포트란 써보신 적 있으신 분? 예. 몇 분이시죠? 포트란은 메인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C에는 메인이 있죠. 파이썬도 메인이 있나요? 모르겠는데. 파이썬도 메인이 있나? 메인이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 돌 때 실제로 시스템에서 뭐냐면 메인 해당되는 그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에 메인에다가 메인을 먼저 실행을 시켜요. 그래서 그 메인이 서브루틴이나 펑션들을 계속 불러나가면서 진행하고 계산 결과 나와서 끝나는데 포트란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을 선언 안 해도 돼요. 그게 뭐냐면 포트란 컴파일러 안에 자체적으로 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포트라는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 안에서 메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실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약간 지금 왜 그런지는 차이점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문제는 C에는 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C하고 포트란하고 섞여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특히 이 프로그램은 C에서 메인이 있거든요.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아니고 메인.c가 있어요. 그러니까 GOTPM 소스 코드의 메인은 main.c라는 C의 소스 코드에 있어요. 그러면은 포트란 컴파일러로 링크를 시킬 때 C의 메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해줘야 되냐면, 포트란 메인을 쓰지 않겠다라는 옵션이 필요해요. 포트란 링크를 할 때 포트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메인을 쓰지 않고 이 소스 코드들 안에 있는 메인으로 시작하는 그 함수를 이 커맨드 나무.ex의 메인으로 쓰겠다고 하는 옵션이 필요한데 그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no for main이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no 포트란 메인이 아니다 안 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해요. 만약에 당신 어떤 사람이 내가 포트란 소스 코드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저 옵션을 쓸 필요 없고 C를만 쓰겠다 하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래도 C만 소스 코드만 있으면은 C로 링크를 시키면 되는데 이처럼 포트란하고 C하고 섞여져 있는 그런 코드에서는 저런 옵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소스 코드들이 있죠. C 소스 코드들 쭉 있고 그다음에 .f 소스 코드들이 있고 .f90 소스 코드들이 있죠. 자, F90은 포트란 90 소스 코드들이고요. 그다음에 .f 대문자 F는 뭐냐면 F77인데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가 있는 이유는 포트란 프리세서라는 그런 기능을 써서 하기 때문에 .f가 쓰는 거예요. 프리 프로세서가 뭐냐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없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전형적인 포트라는 문법이에요. 콜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이 포트란 하신 분은 쉽게 아실 수 있는 문법인데요. 콜에서 이런 서브루틴을 부르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샵 if, 샵 else, 샵 and if 이게 있죠. 이게 프리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포트란 안에서 이런 프리 프로세서를 쓰고자 할 때 포트란을 확장자 익스텐션 명을 스몰 f가 아니라 대문자 f로 하면은 포트란 컴파일러가 여기서는 포트란 77이지만은 프리 프로세서를 쓰고자 한다라는 걸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그 때문에 스몰 F가 있고 대문자 F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 소문자 F는 딱 하나 파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 코드들을 통해서 나무.ex를 만들고 그다음에 make misc를 통해서 여러 실행 파일을 만든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자, 이를 통해서 내가 이제 실행을 하는 것까지, 서브미트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서브미트 해보셨어요?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안 돌렸어요? 한번 돌려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스 코드 안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 파일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스 코드가 뭐가 소스 코드인지 어, 혼동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소스 코드 지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작업 디렉토리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런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수행을 할 건데 어, 그 매뉴얼에 보면은 그 앞에서 실행 파일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실행 파일을 이 런에다가 복사를 하든지 뭐 어떤 옮기든지 해서 런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은 카피를 하면은 내가 카피를 하다가 한참 소스 코드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소스 코드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하고 다시 카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카피를 계속 할 때마다 이제 수정이 될 때마다 카피를 하면은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해서 링크를 시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GOTPM 소스 코드 소스 디렉토리 안에 .exe로 생성되는 모든 파일을 여기다 링크를 시켜라 해서 ln이 링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는 소프트 링크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미 이제 제가 링크를 다 시켰기 때문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자, 링크가 이렇게 돼 있다.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의 실제 위치는 점점은 앞에 바로 상위 디렉토리예요. 상위 디렉토리에 GTPM 소스 코드에 이러한 .exe라는 파일들이 링크가 돼 있어서 여기서 실행하면은 바로 실행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을 한다. 그러면은 컴파일하고 그냥 다시 와서 여기서 돌려도 돼요. 손댈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 파일이 수정이 돼 있으면 여기서도 자동으로 수정되는 게 링크가 돼 있어요.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작업 파일 이제 슬럼이라는 거는 병렬 환경에서 작업들 스케줄링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서브미트 하면은 이 시스템에서 어 그걸 가져다가 판단을 해서 넣거나 돌리거나 말거나 좀 대기하거나 그런 걸 해줍니다. 보시면은 어제 그 좀 바뀌어가지고 여기 파티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티션이 뭐냐면 현재 있는 병렬 환경 그 클러스터가 100 몇 대 정도 되는 노드들이 100 몇 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그룹별로 묶을 수 있어요. 어떤 그룹은 뭐 어떤 작업을 위해서, 어떤 그룹은 예를 들면 어떤 그룹은 물리학부, 어떤 노드들, 그룹은, 노드 그룹들은 뭐 수학부에서 쓸 수 있게끔 하면은 할당을 하고 그 할당된 그룹의 이름을 파티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름 학교를 위해서 제가 따로 할당을 받아가지고 아스트로 2024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돌리고 그다음에 n타스크는 MPI 랭크에 겠어요. 병렬로 돌릴 건데 몇 개의 MPI 랭크를 쓸 건지 16개. 그러면은 16개의 위치에서 16번 프로그램이 올라가요. 16개 프로그램이 올라가지만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랭크 번호에 따라서 맡은 데이터의 그 종류라든지 다른 뭐 데이터를 뭐 계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계산들을 하긴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MPI 랭크가 16개고 각 랭크당 여기에 있는 거는 CPU per 태스크죠. 이 태스크가 MPI 태스크예요. 그러니까 MPI 태스크당 CPU를 4개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내가 오픈 MP로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MPI를 돌리고 내부적으로 오픈 MP로 돌리면은 훨씬 더 빨라지겠죠. 오픈 MP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전에 오픈 MP가 한때 유행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지금도 CPU 개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오픈MP를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 한 노드,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CPU가 64개 있어요.
그 CPU가 64개 있기 때문에 여기를 CPU per task를 최대 64개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학과 실험실이라든지 가보면은 뭐 제온 CPU를 놓거나 뭐 최신 AMD CPU를 넣은 경우는 이렇게 한 시스템 안에 CPU 코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거기까지 올릴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MPI 플러스 오픈 MP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병렬 하이브리드 코드예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뭐 아웃풋 이름을 어떻게 할 건지 쭉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S런은 슬럼 병렬 런이에요. 여러분이 MPI 런을 많이 써보셨죠? 병렬을 돌려보셨다면 MPI 런이라는 명령어가 익숙하실 건데 이런 슬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MPI 런이 있어요. 그게 S런이라는 명령어고요. 그다음에 옵션들은 이제 그 슬럼 환경에 맞는 네트워크의 구조라든지 그게 쭉 들어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현재 디렉토리의 나무.exe, GOTPM 커맨드를 돌리고 파람스.데이터 이 시뮬레이션의 파라미터들이 이 파람스.데이터 DAT라는 파일에 다 들어있는 걸 읽어들여서 돌리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옥질러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디바이스 널이라는 시스템의 독특한 파일이 있어요. 그 디바이스 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파일 사이즈도 0이고 실제로 거기를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전부 다 0, 아무 값도 없는 채로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파일을 지우고 싶을 때 여기에다가 넣어버리면은 그 파일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블랙홀이라는 블랙홀하고 비슷한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인풋으로 잡고 이 꺽쇠가 이렇게 돼 있죠. 인풋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무다 EX 파람스 데이터에 두 번째, 세 번째 아규먼트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규먼트가 없고 저번 디바이스 넣으라 하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잘못 짰어요. 프로그램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아규먼트를 막 읽으려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전부 다 디바이스 넣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는 너는 아규먼트 0이다, 0이다, 0이다 그러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은 이쪽 곽세는 이제 출력이에요.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나무다.exe가 수행하면서 어떤 프린트아웃 로그 파일도 프린트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웃풋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아웃풋을 로그라는 현재 디렉토리 로그라는 파일에다가 적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엔드 표시는 뭐냐면 그 아웃풋하고 엔드 표시는 뭐냐면 스탠다드 아웃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에러 메시지도 여기다 다 같이 집어넣다는 소리예요. 혹시 C를 쓰신다면 스탠다드 에러를 아시죠? C에서 소스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프린트를 할 때, 프린트 할 때는 물론 파일에도 할 수도 있지만은 터미널에도 할 수 있잖아요. 터미널인데 터미널 두 종류가 있어요. 스탠다드 아웃이 있고 STD 아웃 또는 STD 에러, ERR이 있어요. 두 가지 모드로 프린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까지 이쪽 파일에 집어넣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엔드 표시를 같이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근데 가장 마지막에 엔드 넣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걸 딱 수행하는데 백그라운드 돌리라는 소리죠. 백그라운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스크립은 끝나버린 거예요. 스크립의 자기 자신의 일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슬럼이 네 작업이 다 끝났네 하고 여기 이 작업에 관련된 그 모든 걸 다 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잠시만요. 이 엔드 표시는 앞에 있는 이 엔드 표시와 다르게 백그라운드로 돌리라는 소리예요. 근데 백그라운드 돌리면은 이걸 딱 하고 슬럼이 끝났기 때문에 슬럼 시스템에서 이 작업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돌릴 때는 마지막에 이 엔드 표시 주지 말고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수행할 때까지 이게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죽거나 아니면 세그멘테이션 폴트 나가지고 이 명령어가 죽으면은 여기서 리턴 돼요. 그러면은 슬럼이 보고 네 작업이 끝났구나 하고 죽이는 거예요.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도록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슬럼 시스템이 기다리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엔드 표시를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돌리면은
야, 이 append는 어떤 명령어를 쓸 때 그 나무.exe는 GOTPM 소스 코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printf, 그러니까 C는 printf가 있고 포트라는 뭐 라이트 6번인가요? 뭐 파이썬에도 뭐 하는 거 있죠. 뭐 쉘 같은 경우는 에코라는 것도 있고 그것처럼 화면에다 뭐 뿌리는 게 있어요. 로그 파일이나 무슨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 메시지들을 보낼 때 이쪽 리다이렉션, 오른쪽 리다이렉션 하면은 그거를 잡아서 어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로그라는 이 글자라는 파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 리다이렉션 앞에 엔드 표시가 있으면은 에러 메시지도 이쪽에다 프린트하라는 소리예요. 스탠다드 아웃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에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스 코드를. 자, 뭔가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F 프린트 F라는 걸 아시죠? C에서 프린트인데 어떤 파일로 파일로 하는 건데 그 파일이 뭐냐면 stder이라는 파일이에요. 잠시만요. 여기는 하이라이트가 좀 잘 안 돼 있는데 stder은 에어거예요. C에서 쓰는 에어거고 에어어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는 어, 화면으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잘못돼 가지고 계산이 잘못돼서 너 주- 문제가 크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내가 이제 지정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아까침에 엔드 표시를 안 쓰면은 이 에러 메시지는 그리 안 가요. 딴 데로 가요. 어디로 가느냐? 슬럼에 이렇게 두 가지 에어거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웃풋은 이 돌릴 때 그 프로그램이 내놓은 메시지를 아웃 파일 닷 어떤 이런 그래머러라는 파일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에러 있죠.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 에러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소스 코드에 보여줬던 그 메시지가 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슬럼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exe가 내놓는 그런 메시지들은 원래는 이리 가야 돼요. 이리 가야 되는데 근데 좀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도 이거 다 뒤져보거나 아니면 여러 번 돌리면은 이 파일들이 쭉 쌓여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다 뒤져보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업의 목적으로 로그라는 파일에 다 덤프하도록 만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작업을 했으면은 해당된 디렉토리에 아웃 파일하고 에러 파일 이 파일 몇 개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도 한번 볼게요. 예, 세 개가 있죠. 네, 내가 이렇게 돌렸다는 거는 내가 작업을 아까침에 잡이라는 스크립트에 맞게끔 세 번 돌렸다는 소리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근데 그 GOTPM 코드는 실제로 아웃풋 에러 스탠다드 에러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로그라는 파일에 적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파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 나무.exe GOTPM 코드가 뱉어내는 메시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엔트레드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 오픈MP에 엔트레드가 4개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뭐 쭉쭉 있고 그다음에 이니시 컨디션 제너레이팅을 하는데 세컨드 오더 나가는 퍼처베이션 스를 쓰고 있고 MPI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토탈 MPI 세팅에서 16개 랭크 16개 노드가 할당이 돼 있다. 그다음에 우주 모델은 어떻게 파라미터를 읽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픈MP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실제로 4개 스레드가 할당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표시할 수 있지만은 일단 첫 번째 랭크에서만 체크를 해봤더니 4개 스레드가 정상적으로 할당되어 있다. 그런 메시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다음에 파워 스펙트럼 읽어봤더니 파워 스펙트럼에서 말하는 우주 모델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을 하고 초기 조건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다음에 그 초기 조건을 만들고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기 조건을 만들고 그 파티클들의 위치 정보를 파일로 덤프를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sync initial 점 00001 앞에 5개는 스텝 넘버예요. 그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는 시뮬레이션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당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시뮬레이션 시작하자마자 생긴 파일들을 이렇게 덤프했다라는 걸 뜻하고요. 여기서 싱크라는 앞에 파일명에 싱크가 붙죠. 이건 뭐냐면은 어, 포, 어, 원래는 이니셜이라는 그 파라메타 파일, 파람스타 데이터를 파일을 보시면은 이 파라미터 파일인데 여기 쭉 보시면은 RB 파일 네임에 RB 프레픽스 이니셜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시스템 이제 시뮬레이션 진행하면서 덤프 파일, 그러니까 리스타트 파일을 덤프를 할 때 파일명을 이니셜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 리스타트 파일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타임이 달라요. 타임이 그러니까 파티클의 포지션하고 벨라시티 타임이 다르거든요. 하프 스텝 엇갈려 있어요. 엇갈려 있어서 이거에 분석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포지셔널 밸런스가 가지고 뭘 뭐 힘을 구한다거나 뭘 구한다 할 때 시간이 다른 시간대에 정보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포지션하고 벨라시티의 타임을 일치시켜야 돼요. 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그래서 시키고 난 다음에 분석을 위해서 그걸 파일로 덤프를 할 때 이 이니셜이라는 확장자 앞에 싱크라는 프레픽스를 더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된 디렉토리를 보시면 덤프가 됐을 건데 일단은 싱크 이니셜은 한 스텝,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에서 덤프밖에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왜 포지셔너가 벨라시티가 하프 스텝이 엇갈려 있느냐? 거기는 그 수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론지쿠타나 그 타임 인티그레이션을 다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뉴메리컬 적분 같은 거 많이 안 해보셨어요? ODE라든지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이오더 인티그레이션이 있고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양의 이볼루션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레셔를 진화를 본다거나 덴시티 진화, 그 수학적인 그 OD나 PD 같은 경우 뭐 T의 미분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걸 풀고자 할 때는 뉴메리컬하게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되는 대상이 뭐 덴시티도 있고 벨라시티도 있고 그렇죠. 역학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근데 그 덴시티하고 벨라시티를 대부분 타임을 일치시켜 놓고 적분을 해 나가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하이오더 적분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타임 스텝을 더 놓거나 뭐 프리딕션을 해가지고 다시 계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복잡하게 하는 건데 이 시뮬레이션은 그런 방식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 커요. 시스템 작업하는 공간이 너무 많고 작업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뭐 타임을 더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더 계산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쭉쭉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벨라시티하고 어떤 뭐 예를 들면 덴시티로 합시다. 아니 포지션이라 합시다. 벨라시티와 포지션하고 같은 타임을 쓰면 주면은 이게 에러가 계속 증가해가지고 발산을 해요. 굉장히 크게 발산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벨라시티하고 포지션하고 하프 스텝 엇갈려 놔요. 어,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어, 그러니까 포지션 위치에서 폴스를 구한 다음에 벨라시티는 하프 스텝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스텝을 벨라시티를 진화를 시켜요. 계산한 그 힘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벨라시티가 반 스텝 앞에 있죠. 그 벨라시티 가지고 포지션을 한 스텝 진화를 시켜요.
그래서 립프락이라고 해가지고 개구리가 뛰면은 앞다리 뒷다리가 서로 엇갈려 가죠. 그러니까 뒷다리는 벨라시티고 앞다리는 뭐 포지션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타임 하프 스텝이 엇갈려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떤 다이나미컬한 시스템에서 초기 조건을 주어져 가지고 진화를 해서 뭐 끝에 최종 뭐 시간에 어떤 위치나 그런 걸 다 구했어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진행을 해봐요. 거꾸로 진행이 가능하죠.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방향 상관없잖아요. 거꾸로 진행하면은 거꾸로 진행하면 원래대로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언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하고 타임 인티그레이션 언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물론 오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뭐 갈 확률은 가진 않겠지만은 비슷하게 가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리프락이라면은 리프락 시스템이라면 한다면은 거꾸로 돌리면 원래대로 가요. 이거는 머릿속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 어, 레졸루션, 그 폴스 메저먼트라든지 그런 레졸루션이 무한대의 분해능을 갖고 있다 하면은 시간을 거꾸로 이볼루션하면 초기적으로 정확하게 가게 돼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 있고 이거를 심플렉틱 폼이라고 해요. 여기 코스심에 나와 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잘 뭐 그렇지만은 아무튼 리프락은 세컨드 오더 애큐러시를 갖고 있지만은 그 포스 오더 루지쿠타보다 더 정확해요.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루지쿠타보다는 이런 리프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다 이제 그 인디비dual 타임 스텝을 집어넣고 리프락을 거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 현재 이 GOTPM 코드는 인디비dual 타임 스텝을 쓰지 않는 리프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지만은 일단은 인디비dual 타임 스텝에 있는 리프락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 혹시 행성 궤도 계산하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박사님이 예전에 계산을 했는데 현재 행성들의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나사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속도하고 위치를 소수점 뭐 몇십 제짜리까지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다이나믹스를 해가지고 과거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OD를 푼 거나 어떻게 풀어가지고 보내면은 포스오더 루지쿠타 같은 경우는 한 10, 20년 지나면은 20년 전 과거로 진화를 시켜보면은 실제하고 완전히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런데 이런 리프락, 세컨드 오더 리프락 같은 경우는 한 100년, 150년까지는 정확하게 나와요. 네. 스타트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네. 스타트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스타팅 레디시부터 내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젤도비치나 세컨드 오더 라그랑지 퍼터베이션 세리에서 초기 조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초기 조건에서는 포지션하고 벨라스트는 시간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47, 적색이동 47로 똑같은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를 먼저 벨라스트를 반 스텝만 진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러면서 포지션과 벨라시티가 반 스텝이 어긋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지션과 벨라시티를 한 스텝씩 각각 진화를 시켜서 하프 스텝 어그러지게끔 계속 진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네. 끝낼 때도 마지막에 뭐 포지션을 반 스텝 하거나 벨라시티를 반 스텝만 진화시켜가지고 포지션과 벨라시티의 타임을 맞춰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중간에 적색이동 뭐 5의 파티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덤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파티클에 덤프를 할 때 벨라시티만 반 스텝을 진화시켜가지고 덤프하고 다시 벨라시티를 반 스텝 더 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덤프를 할 때 이렇게 반 스텝, 벨라시티를 반 스텝만 진화시켜서 시간을 일시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싱크 이니셜 데이터는
포지션과 벨로시티가 딱 스텝이 맞는 거고 타임 스텝이 맞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프리 FF 이런 파일들 있죠. 이것도 타임 스텝을 일치시켜서 덤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시뮬레이션이 좀 느려져요. 왜냐하면 두 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벨라시티 반 스텝 이동해서 덤프하고 다시 벨라시티 반 스텝을 이동을 하려면은 악셀레레이션을 똑같이 다시 구해야 돼요. 가속도를. 그래서 그 가속도만큼의 벨라시티를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한 스텝의 안에 가속도를 두 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지는 거예요. 두 배. 두 배씩, 그러니까 두 배 느려지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여러분들 예상과 다르게 느려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 보면 이게 그게 나와 있어요. 두 번 계산하는 게. 그리고 혹시 로그 파일 다 들여다보셨어요? 재밌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로그 파일에 스텝이라는 문자열이 있으면은 프린트 해봐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쭉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한 스텝당 걸린 CPU 시간이에요.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 시간에서는 두 번 계산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벨라시티도 반 스텝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배가 걸리는 거예요. 50초로 CPU 시간으로. 그다음에 여기 가끔씩 보면 두 배로 튀는 시간대가 있어요. 125 스텝에서는 20초 정도 걸렸다가 42초 걸렸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포지션과 벨라시티의 타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계산을 두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25 스텝에서 뭘 계산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preff.00125를 덤프를 했네요. 이게 뭐냐면 프렌드를 하기 위해서 파일들을 덤프하는 거예요. 내가 프렌드 방법을 써서 헤이로 찾고 싶은데 이 해당된 스텝에서 그래서 지정을 해주면은 저렇게 두 번 계산하기 때문에 두 배 걸리고 저 파일 preff.00125 125 스텝 그 다음에 MPI 랭크 번호에서 16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덤프를 해가지고 예, 프렌드를 알고리즘 넣어서 실제로 헬로를 찾을 거예요. 질문. 네. 그러니까 16개의 우주가 아니라 실제로 시뮬레이션 여기 보시면은 이걸 예를 보여드릴게요. 2차원인데 실제로 2차원,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이에요. 2차원으로 할게요. 이 가로축은 XY이고 세로축은 G축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간의 물질의 분포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데 병렬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8개거든요. 8개 CPU를 쓰려면 8개를 쪼개요. 그러면 첫 번째 CPU에서는 이걸 밑에 있는 이걸 계산을 하고 중력 계산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여덟 번째까지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CPU가 이제 덤프를 하잖아요. 파일로 또 정보를 덤프를 할 때 파일 뭐 파티클 데이터를 덤프를 할 때 각각의 파일명으로 덤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8개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봐가지고 나온 거는 16개의 파일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넘버가,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25번 스텝에 MPI 번호로 0부터서 15까지 16개 파일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덤프되어 있는데 이게 ASCII 헤더가 있거든요. 볼 수 있어요. 물론 데이터 자체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이 파일 안에 첫 부분은 ASCII 헤더들이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뭐 시뮬레이션 파라미터가 비슷한 내용도 좀 있어요. 마이 아이디, MPI 랭크 아이디는 0번이고 전체 MPI 랭크 개수는 16개다. 기본으로 쭉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앞에 파람스타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달라지는 부분은
그 파람스타 데이터는 A 나우가 1로 돼 있죠. 근데 A 나우가 지금 30일까지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48까지 가면은 이 시뮬레이션이 끝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쭉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무슨 파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아로 해가지고 헤더만 볼 수 있어요.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네, 아스키 헤더가 여기서 끝났고 그다음부터는 바이너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져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파티클의 어떤 정보.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파일들의 gmin, gmax라는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쪽에 있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공간을 G축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개 쪼갠다 했잖아요. 그 X, Y는 그 해당되는 공간을 전부 다 커버를 하고요. 그렇지만 G축 방향으로는 미니멈, 맥시멈 한계가 있어요. 그 정보가 이 헤더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는 Z값이 0에서 33.34 사이에 있는 파티클이 들어있다라는 정보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파티클 정보는 파티클을 순서대로 다 덤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이 안에 그냥 랜덤하게 들어있다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판단하시는 게. 그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파티클 총 개수는 372만 개 정도 들어있고요. 이게 16개 있으니까 다 더해보면 오일리 큐브가 나옵니다. 오일리 3승계의 파티클 개수가 전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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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져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MPI 랭크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파티클만 덤프를 하기 때문에 뭐 분석을 할 때 내 모든 파티클 정보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16개 파일 다 읽어야 돼요. 서로 중복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 달라요. 네. 그러면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쭉 하도 PM 이불답 맵, 이발답 맵이 또 생기거든요. 이건 뭐냐면 시뮬레이션 진행하면서 시뮬레이션 코드 안에서 뭘 계산하면 파워 스펙트럼, 메타의 파워 스펙트럼 계산해서 계속 덤프를 해줘요. 이게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코드를 처음 개발하거나 그럴 때 언제든지 버그가 존재할 수도 있고 계산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시스템이 어, 띡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띡 한다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메모리의 특정 부분이 전부 0으로 치환돼 있거나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컴퓨터를 하나만 쓰면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작지만은 내 컴퓨터를 예를 들면은 HR5 같은 경우는 30만 개 쓰거든요. 30만 개 CPU를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30만 배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안정되고 CPU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좋지만은 내가 코스믹 레이가 와가지고 뚫고 들어와가지고 CPU를 확 때렸어요. 그러면 CPU 안에 레지스터 하나에 뭐가 0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1로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돌리는데 갑자기 뭐 파티클 하나가 확 튀거나 뭐 벨라시티가 막 무한대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티클 하나 벨라시티 무한대로 튀면은 이게 다 휘저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PM 위발답 맵을 계속 시뮬레이션 도중에 그려봐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도중에 계속 덤프 시켜가지고 계속 그 밑에다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워 스펙트럼이 내가 원하는 이 예상하는 파워 스펙트럼을 얼마만큼 잘 따라가 주는지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요.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도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또 그리냐면 그림도 그려봐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고, 이번에 그 그림 파일을 만들어 보는데, 여기서는 다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예, 그 가끔 XG 슬라이스 닷 하고 파일 번호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처럼.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돌려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시뮬레이션 돌아가는데 실제로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눈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돌려보면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 번 돌려보면은 딱 보면은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데 그런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람 눈이 굉장히 이런 패턴을 찾는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뉴얼에 보면은 이 XG 슬라이스를 어떤 그림 포맷으로 바꾸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보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하이 레드 시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죠. 보면은 어두운 부분은 밀도가 작은 부분이고 그 슬라이스 하나예요. 그래서 슬라이스냐면 XG 첫 번째 슬라이스. 그래서 Y가 0인 그 첫 번째 슬라이스만을 보여주는 덴시티 맵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잘 나오진 않죠. 근데 왜냐하면 21번째 스텝이라서 그래요. 내가 더 189번째 마지막 스텝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안 잡히네. 아,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해당된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컬러를 찾아야 돼요. 컬러. 파일 여기 매뉴얼에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일단 합시다. JPEG으로 바꾸고 그 런이죠. 그 파일이 어디 갔죠? 리프레시를 해야 되나? 네. 네. 여러분들이 민 맥스 값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 민 맥스 값을 달리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있는 게 민 맥스. 이 덴시티 맵을 구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덴시티 맵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돼 있는데 이 중력 진화를 하면은 하이 덴시티 지역이 늘어나요. 3 이상을 넘어가고 그리고 로우 덴시티 지역은 점점점점점점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메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행하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주어지면은 예쁜 그림이 더 잘 나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n로그라는 어떤 파라미터, 그림 그 로그 스케일 파라미터인데 이것도 바꿔주면은 잘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4로 해서 해볼까요? 4로 하고 컨버트 하면은
이거를 네, 달리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오죠? 근데 어제 동영상을 보였던 그림은 이 프로그램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했던은 그러니까 이 값들을 잘 조절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잘 나오게끔 만들 수 있어요. 물론 1급뿐만 아니라 특히 파이썬에는 그림에 관련된 패키지들 많죠. 그거 가져다가 그냥 파이썬 열어가지고 파이썬에서 해도 돼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해당된 파일 열고 받아들여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아, 슬라이드 ppm.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나는 거거든요. 뭐 어떤 값으로 하셨어요? 스텝은 몇 번이에요? 어, 세그멘테이션 폴트 난 거예요. 189번 파일이 깨졌거나 그런 걸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난 값이 들어있거나 뭐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 파이썬을 열어서 파이썬을 보셔도 돼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좀 더 시간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헬로 찾기를 한번 볼게요. 아, 가기 전에 그 매뉴얼에 보면 홈워크가 각각 챕터마다 있거든요. 그거 하나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해당되는 걸 다 파일 열어서 만들 수 있고 단지 그림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파이썬을 쓰시든지 해가지고 맛있게가 아니라 멋있게 그려보시고 어, 또 동영상도 만들 수 있으니까 파이썬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저는 이제 주로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그림 파일 만들고 그 아도브 프리미어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어제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도 아도브 프리미어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틸샷을 계속 모아가지고 쭉 붙여서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써서 만들었거든요. 요즘 아도브가 더 구독료로 다 바뀌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렌드 오브 프렌드 헬로를 찾는 거를 미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금요일 날 배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프렌드 오브 프렌드는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GOTPM 코드 소스 코드 안에 여기 보시면 preff 언더스코어 OPFF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타임에 길어지는데 그냥 프렌드 오브 프렌드 헬로 찾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병렬화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디렉토리에서 make new 하시면은 이렇게 쭉 컴파일 해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OPFF 여기에 나오나요? 여기는 안 나오네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해보면은 실행 파일명이 여기 opff.exe가 있죠. 그래서 프렌드 오브 프렌드를 돌리는데 이것도 MPI 버전으로 들어있어서 이걸 그대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를 돌릴 수 있는 파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preff 이렇게 확장자가 시작이 되거나 또는 sync initial 확장자로 시작을 해도 돌아가요. 두 개의 파일 포맷이 똑같거든요. 파일 내용은 그러니까 파일 포맷은 똑같고 그 안에 파일 안에 들어있는 파티클 개수만 다를 뿐이에요. 이거는 전체 파티클을 싱크 이니셜은 전체 파티클이 다 들어가 있는 반면에 프리 FF 이 여기에는 실제로 FF를 하기 전 단계의 파일 그 파티클만 뽑아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사이즈는 싱크 이니셜보다는 프리 FF 이 사이즈가 더 작아요.
네, 여기 보시면 싱크니셜은 파티클, 전체 파티클, 해당된 랭크에 전체 파티클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바이트를 갖고 있지만은 FreeFF를 하면은 파일 사이즈가 거의 뭐 반 정도로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프렌드 오브 프렌드를 하는데 하나의 스텝에서 프렌드 오브 프렌드 하는 게 아니라 뭐 100개 스텝에서 프렌드 오브 프렌드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개 파일을 다 덤프를 해야 되나? 100개 스텝에서 다 덤프를 하면은 파일이 엄청나게 커져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엄청나게 시스템을 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 안에 코드 안에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프렌드 오브 프렌드를 해요. 아주 그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덤프를 하면은 저렇게 파일의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절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수행하면 프렌드 오브 프렌드를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파일 개수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런 방식, FreeFF로 하는 걸 방식을 선호합니다. 보시면은 잡 FF라는 거는 여기에 관련된 작업 스크립이에요. 슬럼 스크립인데 이거 바꿔야 돼요. 잠시만요. 여기 노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아스트로 2024로 바꿔주시고 아스트로 2024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 아까 침에 FreeFF 파일이 16개가 있다 했죠. 그러면은 그 돌릴 수 있는 그 랭크 수는 뭐냐면은 어 16개로 나눌 수 있는 인티저 값이 있을 거예요.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는 쓸 수 없고 2가 나눠지죠. 16이. 그럼 기억하세요? 2. 그다음에 4, 8이 이런 정수가 16을 나눌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MPI 랭크로 실제로 돌릴 수 있는 거는 두 개나 네 개나 여덟 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은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랭크가 하나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병렬 작업을 하면은 어떤 공간을 나눠 가지고 각각 알아서 돌리고 계산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마스터 슬래브 모드예요. 그래서 마스터 랭크가 가만히 있고 밑에 있는 일하는 랭크들, 이렇게 일하는 애들, 병렬적으로 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가 봐서 너 이래라, 이래라, 이래라 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4개인데 거기다 1을 더해서 MPI 랭크의 개수가 5개예요. 만약 여러분이 뭐 8개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8개 슬레이브 워킹하는 슬레이브가 필요하다 하면은 실제로 여기는 9를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물론 오픈 MP로 돌릴 수 있어요. 뭐 사로 넣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MPI 제한 조건은 매뉴얼이 좀 나와 있는데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 해당된 각각 랭크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겠죠. 그 영역 안에서 예를 들면 그 영역 안에서 그 여기가 아니고 잠시만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침에 8개 병렬로 쪼개진다고 하는 게 있었죠. 못 찾겠네요. 어, 매뉴얼에 있습니다. 매뉴얼에도 있으니까 매뉴얼에 보면은 이걸 이렇게 찾기가 힘드네. 네. 매뉴얼에 있으면은 이렇게 8개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8개 파일이 있으면은 내가 2개를 쓰고 싶다 하면은 첫 번째 랭크는 이거를 잡고 두 번째 랭크는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하겠죠. 만약에 내가 4개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나눠서 영역을 나눠서 얘가 이제 병렬 FF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스트럭처가 내가 할당한 영역, 그 네 개 랭크일 때는 이 두 개의 영역을 걸쳐서 있으면 안 돼요. 걸쳐서 있다는 거는 그 해당되는 헤일로가 이거를 통과해가면서 이렇게 넓게 걸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경우냐면 내가 MPI 랭크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한 파일 한 파일 뭐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FF 헬로의 크기가 위에 겹쳐서 있으면은 이 크래시 당해요. 이게 문제점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헬로의 크기는 2 메가파섹 사이즈 이상 더 크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클러스터 사이즈가 얼마예요? 1.5나 2메가파스cal 그 정도잖아요. 가장 큰 비루얼 스트럭처가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팅한 로컬 도메인의 G축 방향의 두께가 2메가파섹 이상 되도록 세팅만 그 랭크 수를 조절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보시면은 FF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파일명 확장자 그 파일 앞에 있는 이름이 FF였죠. 그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스텝 넘버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수행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125 스텝을 돌아가는 거고 내가 이거 말고 싱크 이니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싱크 이니셜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돌려도 되는데 일단 싱크 이니셜을 125 스텝에 저장 안 했기 때문에 네, 돌아가지 파일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러면은 FF를 이렇게 프렌드 하기 위해서 덤프를 하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한 6개 정도 레드시프트에 덤프하라고 시뮬레이션 코드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그 머저 트리를 만들고자 할 때 몇 개 스텝에서 몇 개 스텝에서 덤프를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하나, 두 개? 뭐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많을수록 좋죠. 한 1,000개? 만 개?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머저 트리를 만드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밀크웨이 정도 갤럭시의 이볼루션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 10에 11승, 12승 솔라메스 정도의 어떤 스트럭처를 보고 싶죠. 그러면은 이 밀키웨이 정도의 다이나믹스가 어느 정도인지만 고려하면 돼요. 그 밀키웨이 정도 갤럭시의 로테이션 피드가 얼마예요? 우리 은하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한 1.5억 년 되나요? 2억 년? 1.5억 년? 그럼 우주의 나이는 몇 억 년이에요? 140억 년이죠? 145에 뭐 1억 년 나누거나 1.5억 년 나누면은 한 100개, 150개 정도 되죠. 그러면은 밀키웨이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프렌드 오브 프렌드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밀키웨이를 연구를 하는데 그래도 한 바퀴 하는 도는 도중에 데이터는 하나 정도는 데이터 포인트는 있어야지 내가 타겟을 하고 있는 대상이 어떻게 도는지는 알 수 있겠죠. 중력적으로 이볼루션하고 또 머징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돌리겠지만 여러분이 뭐 논문을 쓴다거나 뭐 하고 할 때는 그래서 보통은 논문들 보면 100에서 한 150 스텝 정도의 스텝에서 덤프를 해가지고 머저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하시고 돌리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어, S 배치 해가지고 서브미트를 하시면 돼요. 또 아니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노드 리스트하고 그래머 이름을 적어주시면 해당된 그래머에서 돌아가고. 그래서 이거 돌려보시면은 예, 쭉
기다리고 있나요? 102번. 돌아가고 있네요. 못 돌아가는데? 예, 여러분도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죠? 돌아가고 있죠? 아니요, 여기는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바뀌었네요. 지금 잘못됐어요. 일단은 잘못 드렸어요. 왜냐면 그 파일이 없는데 돌리라고 했으니까 애가 안 돌아가는 거고. 네, FreeFF 125번 스텝에서 돌아가도록 돌렸습니다. 네, 돌아오죠. 파일이 생성됐어요. 그래서 파일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FF 프렌드 오브 프렌드고 첫 번째는 헬로 카탈로그. 그러니까 헬로 카탈로그인데 여기 정보는 이제 거기 안에는 헬로의 포지션 벨라시티하고 거기 입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그런 정보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티클, 그 해당된 헬로 파티클 정보는 밑에 파일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 파일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위에는 카탈로그 때문에 작고 밑에는 파티클의 포지션 벨라시티 인덱스까지 다 들어있어서 굉장히 큽니다. 예,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너무 크다. 아무튼 돌려보시면은 이런 파일들이 계속 나와서 끝나게 됩니다. 아, 요 로그 파일은 로그 125라고 제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축하합니다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저렇게 해서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파일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은 FF 어, 여기 어떤 걸 보시냐면은 FF 잠시만요. 헬로 큐. 잡 FFQ 큐가 있어요. 이거는 그 헬로의 퀀터티를 프린트하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명령어고 125 하면은 해당된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어떤 아웃풋 파일을 덤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하면 돼요. 아직 안 들어가네요.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한 상태로 보면은 네, PD 펜딩 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는데 스테이터스는 프라이어리티. 앞에 있는 사람 작업이 끝나면은 최우선적으로 넣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수행하면 그 파일이 생겨요. 그 파일을 생겨서 뭐냐면 이제 실제로 그 해당되는 헤일로의 뭐 포지션, 벨라시티, 로테이션 앵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덤프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뭘 하면 됩니다. 매뉴얼에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읽고 뭘 하는지 그다음에 그 데이터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 텀 페이퍼가 뭐냐면 텀 페이퍼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FF 헬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 스텝을 만들어서 그것들의 머저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머저 트리가 뭔지 아시죠? 뭐냐면은 여러 스텝의
그런 헤일로를 다 찾은 다음에 스텝 사이에, 바로 인접한 스텝 사이에 이 헤일로가 어떤 헤일로로 가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번 헤일로가 이 다음 스텝에서는 뭐 99번 헤일로로 갔다. 뭐 링크 시켜가지고 이 머징하는, 그러니까 서로 융합해서 진화하는 거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한 양 스텝에 두 스텝에서 이걸 수행하고 해서 계속 사다리꼴로 체인 룰처럼 해가지고 하면은 어느 G가 0의 어떤 헤일로는 그 이전 스텝에 어느 헤일로 계속 쭉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 헤일로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헤일로의 중력 진화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또는 그 헤일로가 그 이전 스텝에 몇 개의 헤일로들이 융합해서 된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헤일로가 그냥 그 질량만 늘어난 채로 계속 커지는 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조그만 헤일로들이 뭉쳐가지고 큰 헤일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머드 트리를 만들면은 이전 타임 스텝에 이 헤일로는 몇 개 작은 헤일로였었다. 그 헤일로도 뭉쳐가지고 현재가 됐는데 질량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다 히스토리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만. 네, 그렇죠. 내가 FreeFF를 뭐 10개 스텝에서 뽑아내거나 100개 스텝에서 뽑아내면은 결과가 달라지는 건 확실하죠. 근데 이것도 그게 몇 개 있느냐가 뭘 뜻하냐면 타임 레졸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분해능이 내 데이터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분해능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근데 시간 분해능이 굉장히 적다. 예를 들면 뭐 스텝 FreeFF 파일의 스텝 개수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듬성듬성하게 보는 거고 그 중간에 일어나는 온갖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가 다 뭉개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도 이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밀크웨이 사이즈 갤럭시를 보고 싶다 하면은 보통 한 1억 년 정도 스텝으로 덤프를 해가지고 보면은 그 머저 히스토리가 좀 잘 나와요. 물론 이제 내가 중력이 더 작은 마젤라니 클라우드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겠다 하면은 좀 더 상세히 줘야 될 필요는 있죠. 네, 네.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자면은, 이 프렌드 데이터 안에 파티클이 들어있잖아요. 그 파티클의 고유 아이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전 스텝의 헤일로하고 현재 스텝의 헤일로하고 링크를 걸고 싶은데, 물론 포지션하고 벨라시티를 적당히 익스트라폴레이션 해가지고 겹치면은, 이렇게 갔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이 각각 파티클의 고유 아이디를 계속 갖고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전 내 파티클의 현재 사인 스텝에 이 헤일로를 대표하는 파티클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이 번호 보니까 100만 번이야. 그러면 이전 타임 스텝에 그 100만 번에 해당되는 파티클이 어느 헤일로에 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헤일로를 고소하는 파티클이 굉장히 많고, 막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있는데, 어떤 파티클이 그 헤일로를 대표하는지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파티클 다 쫓아가고 싶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능력만 있으면은, 프로그램 잘하고 그러면은 다 쫓아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어떤 그 헤일로를 대표하는 파티클이 뭔지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중요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헤일로의 가장 포텐셜이 낮은 파티클, 그 헤일로의 벨라시티가 가장 작은 파티클을 고른다거나, 아니면 토탈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걸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센터에 있는 그 지오메트릭 센터를 하나 구해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해서 무게중심에 가장 가까운 파티클을 구한다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구해서
그 이전 스텝에 어디에 그 파티클이 어디 헤일로에 포함되어 있는지 쫓아가는 수도 있죠. 예,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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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밀키웨이 사이즈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엠바디를 통해서 우주를 보면은 실제로 관측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게 우주론적인 엠바디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관측된 은하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관측된 은하의 질량이라든지 광도가 밀키웨이 사이즈보다 약간 작거나 그 근처예요. 그 정도 한계예요. 예를 들면 SDSS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9점 몇 등급이고 실제 질량을 환산하면 뭐 밀키웨이의 한 반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관측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우주론 연구를 하는데 실제 관측은 굉장히 어두운 데까지 잘 못 내려가거든요. 관측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밀키웨이 사이즈라고 대충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제 키아스에서 했던 수행했던 그런 시뮬레이션들의 대부분이 밀키웨이나 뭐 대부분 밀키웨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머저트리는 대부분 한 1.5억 년 정도 타임 스텝을 잡거나 그 스팬을 잡거나 아니면 뭐 130개를 잡거나 100개를 잡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물론 이제 현재는 밀키웨이 사이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더 작잖아요. 질량으로. 우리 은하가 예를 들면 뭐 100억 년 전에는 뭐 아주 도프 갤럭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은 은하에 있을 수도 질량이 작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과거로 가면은 현재하고 과거하고의 그런 다이나믹스를 보면은 거의 속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이나미컬한 그 중력 때문에 회전을 하거나 그런 속도들이 어 그때 당시하고 현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세팅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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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매뉴얼이나 소스 코드에는 헬로 파인딩, 그러니까 FF 헬로 파인딩이 있고, 그다음에 서브 헬로 파인딩 두 개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개별적인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때 내가 이제 그 우주론적인 엠파티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가상은하를 만드는 거예요. 가상은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건 갤럭시 몇 개 있다. 이 헤일로 안에 갤럭시가 뭐 1,000개 있다, 100개 있다 해가지고 관측의 클러스터하고 비교하거나 클러스터 안에도 클러스터 자체는 하나의 헤일로예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 그러니까 은하들이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정도 있죠. 그런 것처럼 엠바디 시뮬레이션에서 그 헤일로 안에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은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한때는 그래서 서베일러 파인딩을 많이 썼어요. 한때 2000년 초중반에는 서베일러 파인딩을 많이 했는데 관측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관측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잘 안 맞는 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클러스터 서베일러 했더니 뭐 관측처럼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질량 분포도 서베일러 질량 분포도 관측하고 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은하들은 다 각자의 헤일로를 갖고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은하 같은 헤일로도 있을 거고 마젤란도 헤일로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서베일로라든지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클러스터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건 머징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주변 새틀라이트 간의 충돌도 많이 하고 중간 클러스터 센터를 은하가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헬로가 박살나요. 그러니까 박살나는 게 이베포레이션을 하거나 머징해서 타이달하게 디스럽되거나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실제로 내가 엠바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서베일로를 찾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서베일로가 없는 갤럭시가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엔바디만 통해서 서벨로 가지고 은하를 찾았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서벨로 가지고 갤럭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셈 가지고 엠바디만 돌려서 그 세미 어널리틱 모델링 해가지고 은하를 하이드로 직접 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은하가 몇 솔라매스 정도 되는 별이 은하가 있을 것을 심어요. 심어놓고 머저 트리를 따라가면서 머징을 하면 두 개 은하가 서로 합쳐졌으니까 새로 생긴 은하는 뭐 질량이 얼마, 스텔라 매스가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스타 포메이션 얼마큼 되고 그거를 그 뭐라 하나 레시피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씩 하나씩 심어서 했었어요. 근데 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복잡하고 파라미터도 많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쌤을 잘 안 쓰고 HOD를 많이 써요. HOD가 뭐냐면 아 관측에서 해봤더니 클러스터는 보통 한 수백 개, 수천 개의 은하가 있더라. 그다음에 어, 예를 들면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하나 헤일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은하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프 갤럭시 몇 개 있다. 그런 거를 통계적으로 관측으로 또 구해가지고 그래서 뭐 15승 솔라메스 정도 되는 FF 헬로 안에는 뭐 1000개 있다. 그보다 약간 더 질량이 작은 클러스터인 경우는 뭐 한 뭐 900개 정도 있다. 그런 거를 통계적으로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엠바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한 FF 헬로 정보만 가지고 그냥 은하를 심어 놓는 거예요. 몇 개다, 몇 개다, 몇 개다. 해가지고 그거하고 이제 관측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게 HOD고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키아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FF 헬로의 머저 트리를 가지고 그 머저 트리 안에서 그러니까 서벨로 데이터는 없어요. 머징 히스토리만 봐가지고 그러니까 머징이 되면은 원래 있던 그 조그마한 헤일로 같은 경우는 살아서 없어지지만은 거기 안에 있는 갤럭시는 얼마 시간 동안에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없어 뭉개지지 않고 그 클러스터 안에 떠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그 피팅 수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서바이벌 타임이라고 어사인을 해요. 그래서 뭐 1억 년 동안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살아남아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은하의 그 카탈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레퍼런스 나중에 줘도록 할게요. 네. 또 질문 있으시나요?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점심 식사하고 다음 수업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널리시스는 금요일 날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어널리시스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손으로 돌려도 다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이걸 가지고 진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